오늘 그 재개발 재건축 얘기 이어지는 건가요? 네,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제가 한 3주. 왜냐하면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 기반 일반적인 상식하고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잘못된 얘기들이 많이 현장에 있어서 또 잘못된 투자를 하게 만들죠. 그래서 제가 한 번에 풀면 또 제가 말이 워낙 빠른데다가 더 빨라지니까 제가 우선은 3주 계획 잡았어요. 근데 그래도 시간 부족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좀 빨리 시작해 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우선은 재개발 재건축 한 얘기가 있는데 요약해서 몇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하는 얘기 좀 이어가 볼까 합니다. 지난주 제가 계획을 잡은 게 뭐였냐면 첫 주에는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의 또 다른 얼굴에서 다른 이면적, 다른 시각의 스타트 포인트를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조합원이 사업에 갖는 권리와 의무. 왜냐하면 조합원 하면 정말 우리 권리 부분만 생각하는데 조합원이 진짜 의미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원초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제 대지지분, 사실 이 대지지분 얘기도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지난주 방송을 나서 한남 뉴타운 등 여러 가지 질문이 되게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또 한남 뉴타운이 뜨거웠다가 요즘에 좀 차갑죠.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의 이유가 재개발 사업의 특성을 잘 몰라서 뭐 이제 선무당식 투자한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오늘 그런 것들에도 기본을 좀 최소한 어떤 밑그림 그릴 수 있게 그건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다음 주에는 이제 추가 부담금 얘기도 잘못된 의견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빨리 넘어가죠. 시간 없으니까. 우선 이제 지난주에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 재개발 재건축 제가 물어볼 때 항상 하는 얘기 뭐냐면 한마디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비즈니스. 물론 이제 노후주택을 부수고 신규주택. 여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도 있죠. 뭐 이주민 여러 가지 왜 항상 이주가 따라다니니까. 근데 중요한 거 뭐죠? 이 한마디 사업이에요. 사업.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을 공급한 사업. 여러분한테 집을 무작정 싸게 아파트를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모아서 주택을 공급해서 팔아서 이득이 나면 여러 사람이 그 이득을 나눠서 이득이 됐을 때 내 분양가를 좀 낮춰서 싸게 가질 수 있다죠. 그러니까 어떤 중간에 과정이 하나가 필요해요. 잘 돼야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잘 돼야지만 내가 싸게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죠. 근데 대부분이 그 전제 조건을 싹둑 잘라버리죠. 뚝 잘라서 없애버리고 뒤에만 설명하죠. 지금 되게 그런 걸 많이 해요, 조합들이. 근데 사실 말 그대로 이건 사업이에요. 사업이고 또 되게 긴 사업이죠. 이 특성을 알아서 오늘 또 항상 먼저 생각할 거는 재개발, 재건축 뭐다?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제 중간에 또 빼면 지난주에 이런 걸 이제 사업을 뺐는데 대부분 이제 저한테 오실 때 대부분 이러죠. 뭐 위치가 어때요? 우린 대지 지분이 어때요? 우린 단지가 뭐 규모죠. 규모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설명하시죠. 그래서 사업성이 어때요? 그래서 사업 이제 시작했는데 사업성인 내용이 되게 좋아요. 정말 그게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제 질문 지난번에 이걸 던졌죠. 여러분이 건설사 대표라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이제 토지 가격, 아파트 시장 상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재건축 재개발이 너무나 빨리 가고 있죠. 자, 여기서 여러 군데서 말이 나오죠. 왜 나오죠? 아파트 시장이 좋았거든요. 분양권 시장이 좋았거든요. 근데 분양권 시장이라는 건 수명이 한 3년이죠. 재건축 재개발 스타트하면 입주까지 최소 몇 년? 10년짜리 사업이죠. 10년 동안 쭉 잘 되든지 아니면 최소한 마지막에 쭉 잘 되든지. 하여간 상당히 긴 기간에 조건이 이렇게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왜 긴가도 잘 돼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분양권 신고가 꺼져버리면 힘들어지죠.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이 여러분이 건설사 대표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한 대로 뭐 우리 지분이 어떻고 위치가 사업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첫째는 토지 매입가가 싸야 되죠. 근데 토지 매입가가 싸다는 소리는 조합 사업에서는 의미가 없죠. 왜죠? 그럼 조합은 감정가 낮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엔 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조합은 감정가를 높게 받아야 되죠. 그러면 시장 상황이 정말 좋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토지 가격이 높아서라도 승부 나려면 분양가가 올라갈 텐데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죠? 시장이 정말 좋아야 되죠. 안 좋으면 쓰죠. 재개발, 재건축 항상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업이어서 사업인데 여러 스텝, 여러 명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언제든 쓸 수 있다. 언제든 스탑될 수 있다. 무조건 돈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초기에 받는 거, 이 사업성이란 건 뭐냐면 종이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이론상 이러 한 10가지 조건이 다 되면 앞으로 내다보는 한 10년 후의 상황이 우리 조합이 예상한 대로 되면 여러분이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온 거 아니잖아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는 이게 왜 쉽지 않은지 이 특성을 설명을 했죠. 근데 사실 하기로 한데 다 못 끝냈어요. 그래서 좀 더 가보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개발, 재건축 언제 활성화된다고요? 아파트 시장 호황, 분양 시장 호황. 근데 얘들 수명 이 분양권 시장은 이게 이제 호황일 때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는데 얘는 3년짜리 수명이에요.
왜? 입주할 때 되는 사람이 이제 아파트 바뀌니까. 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중에서 분양권이란 건 어떤 주식 시장의 성향을 가장 가까이 갖고 있는 뭐 근처 갔다라고 말해야 될까? 왜? 종이 한 장에 투기 쉽게 하죠. 근데 입주 때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재건축 개입할 시간을 타이밍을 같이 맞춰버리면 내가 매도 타이밍을 잘못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재개발 재건축 쉽게 말하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즉 언제 사든 간에 매도 타이밍이 여러 번인데 그 매도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밖에는 분양구 시장에 맞추면 안 되죠. 제가 아까 한 얘기 중에 또 제가 빼먹은 얘기가 뭐가 있냐면 제가 아까 위치니 대지지분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뭐냐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중요한데 그 말은 뭐냐면 기준 내가 이 단지를 선택하는 최대 기준은 어디에 있다? 이 단지가 아니에요. 밖에 있죠. 무슨 말이죠? 이 단지가 뭘 발을 하던 결론 사업이 잘 되려면 전체 지역 상황 아니면 부동산 전체 상황이 좋아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기준 선택할 때 대부분은 밖을 좀 더 확대해서 봐야 되는데 시장을 대부분은 내 단지밖에 안 보죠. 거기는 딱 내려가게 봐요. 이거 딱 이 좁게 본 다음에 여기서만 아 좋아 나빠요. 이건 비즈니스라니까요. 사업. 밖에 확대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한 지구력이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제 제가 좀 먼저 말해버렸는데 분양권 몇 년? 3년. 자 재건축 몇 년? 최하 10년. 즉 이에 따라서 너무 길게 잡으면 안 된다 이거죠. 시장이 좋을 때 치고 빠지게 해야 되는 게 재건축의 특성이에요. 그걸 모르면 이걸 가지고 끝까지 가서 나는 아파트를 싸게 받아서 돈 벌 거야. 시장은 여러분 혼자 마음이 연결된 게 아니고 많은 투자자들 시가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고 또 다른 건 뭐냐면 자 입주권 아버지가 아파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분양권 얘기인데요. 자 분양권은 입주가 다가오면 무거운데 왜 무거워지죠? 요즘 이제 분양권 갖고 피해 오는데 되게 많죠. 정말들 좋아하세요. 근데 분양권 시장이 입주 때 어떻게 변했는지 과거에 겪어본 분들은 그렇게 쉽게 판단 안 해요. 입주 때는 단순히 돈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요즘에 이제 저희가 가계 대출 대책이 좀 강화됐죠. 잔금도 좀 달라지죠. 돈도 한 10배 필요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실수요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이 페이지 안 했나 보네. 다음 페이지인가 봐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설명할 건데 실수요가 받지 못하면 더 무거워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필요해요. 입주 때는 사람. 어떤 사람? 실제 입주할 사람. 근데 그게 이 피를 형성해 주려면 실제 입주와 전세가 아니고 자 실제로 이 내가 자가 수요가 정말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자금 그냥 가계부채 대출 상황이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수요가 만만치 않죠. 왜? 너무나 많은 공급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양가, 높은 분양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피일 때는 뭐냐면 돈이 한 10분의 1밖에 안 필요하죠. 왜? 대부분 중도금 무이자. 근데 입주 때는 다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입주 시되면 자금하고 여기서 얘기 나왔네요. 제가 좀 컴퓨터 잘 준비하다가 자 자금하고 뭐가 필요하냐면 자 자금도 한 100%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얘가 필요해요. 사람. 즉 사람이 없으면 형성을 못하죠. 즉 어느 지역들 자세히 보시면 입주 타이밍이 비슷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데가 있어요. 인피도 형성됐어요. 근데 택지지구 특성이 뭐냐면 아직 학군 형성도 제대로 안 돼 있죠. 그다음에 단지는 정말 좋은데 어떤 재개발한 데 보면 단지만 나오면 어두워요 저녁에. 그런 거 많아요. 자 그런 자녀를 가서 키울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쉽지 않죠. 입주가 지금은 올해까지 내년까지는 어떻게 돼 있죠? 입주 물량이 작죠. 당연히 전세난이 심하고 힘들죠. 거기에 오판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장기 투자거든요 부동산은. 그래서 입주 때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 수요가 정확한지를 많이 충분히 있는지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끝까지 가는 거 아니면 프리미엄 올라서 사고 팔고 나오셔야 돼요. 좀 이제 너무 하다 보니 이게 너무 길게 좀 더 갈게요. 그래서 이제 우선 저까지였고 원래 시작이 지난주에 저까지 해야 되고 오늘 이제 조합은 이제 좀 늦었어요. 제가 좀 빨리 했는데요. 조합은 의미도 좀 간략하게 해볼게요. 제가 조합은 의미가 뭐냐면 자 권리 이전의 채무자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우리는 조합원들이 돈 내고 시작하지 않아요. 대부분 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오죠. 즉 채무자로 시작하는 거죠.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조합원은 채무자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조합원 자격 매입을 통한 아파트 입주권 매입의 매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 아파트를 싸게 매입하는 방법이냐 이 물음표를 제가 달았죠.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아까 조건이 붙는다겠죠. 아니란 거죠. 사업이 다 잘 됐을 때. 자 그래서 재건축이라는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조합원은 또 사업의 주체잖아요. 그래서 사업입으로 결과에 의해 최종 손익은 판가를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늘 하루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떤 사업을 제가 제안해서 할게요. 그래서 제가 물건을 어디서 띄워오는데 제가 빚을 내서 띄워올 거예요. 돈을 빌려서. 그리고 저희가 그 빚은 나중에 갚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딴 데서 팔아요. 자 그래서 잔금을 수거해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 정산 시점 있잖아요. 같이 담보를 제공해서 돈을 빌려서 했는데 이 정산 시점은 정확히 언제냐 이거죠.
마지막이죠. 집 다 뭐 지금 여기서는 집인데 어떤 물건이든 간에 다 하고 잔금 수거했을 때, 빚 다 갚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자합했을 때 그때가 시점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먼저 얘기하죠. 그 전까지는 그 정산을 다 빚을 갚기 전까지는 조합원은 뭐죠? 그냥 채무자예요. 가장 힘없는 약자. 자, 이거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대부분 권리로만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래서 끝까지 책임진 사람. 그래서 이제 조합 사업들이 지금 보면 많은 곳에서 기분 좋아서 가서 스타트했는데 입주 때 조합원들하고 시공사하고 싸움이 대단히 많죠. 특히나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보통 보면 이제 그 청산 소송이 많았어요. 근데 예전 제가 재개발 교육하고 8년 9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는 저희 때 그 초기였을 때는 청산 소송이 시공사나 이런 어떤 정비업체가 반대로 조합을 청산시키는 거 왜? 일반 분양분을 많이 만들어서 수익을 더 키우려고. 그땐 그랬어요. 수익을 더 키우자. 근데 지금은 청산 소송 알아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조합원이 이제 그 마지막 가서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나 청산시켜줘. 왜? 아파트를 가져가는 것보다 청산돼서 현금 받는 게 더 손해가 작으니까. 그런 소송 대단히 많습니다. 즉 청산성의 흐름도 달라졌죠. 왜? 예전에는 조합사업이라는 게 되게 좋은 지역에서 틈틈이 갔는데 지금은 너무 많죠. 더군다나 우리가 아파트 시장 부동산 불황 때문에 너무나 한동안 아파트 공급, 주택 공급을 안 한 나머지 지금 뭐 한 몇 년 사이에 대대적으로 일어났죠. 근데 뭐든지 너무 높거나 너무 깊으면 부작용이 있다고. 자, 우리가 걱정할 건 몇 년 후죠. 언제 때? 입주 때. 그때까지 쉽게 간다는 건 보장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책임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러고요. 대지지분. 오늘 제가 이제 대지지분까지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좀 빨리 왔네요. 대지지분까지 마무리를 짓게요. 왜? 그래야지 시간 맞으니까. 그래서 우선 조합의 의미는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끝까지 책임진 사람, 채무자, 재개발, 재건축은 비즈니스. 뭐 어떤 비즈니스? 아파트를 공급하는 비즈니스. 그래서 그게 잘 돼야 여러분이 아파트를 싸게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기준은 어디 있다? 밖에 있어요. 내 단지에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이니까 밖에 있다고요. 자, 그래서 대지주분제 무슨 의미냐면 이거 갖고 제일 많이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저 대지주분 몇 평이에요. 여러분이 조그만 빌라를 사더라도 저 대지주분 몇 평이에요. 왜 중요해요? 다들 이제 이거 신경 써요. 나중에 재개발되면, 재건축되면. 근데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재개발, 재건축이. 아까도 말했던 기준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나만 위치 좋고 나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 시황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자, 우선은 지분부터 의미를 좀, 이 대지 주변의 의미를 정확히 좀 아셔야 돼요. 보시면 지분, 이제 부동산의 지분의 현실이 뭐냐면, 자, 독립적으로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다. 왜요? 지분이잖아요. 우선 지분의 뜻부터 하나씩 다 아는 소리죠. 근데 그걸 사업에 적용을 잘 안 하세요. 지분이란 건 뭐냐면 내가 혼자는 뭘 못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토지시장 가서도 지분으로 사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혼자 뭐 못하니까. 여러분 사업 대지 지분이에요. 마음대로 누가 의견해서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대지 지분이기에 국가가 어떤 일을 그 지역을 상업지로 지정하든 어떤 계획을 발표해도 조합원들의 의견이 안 맞으면 조합원의 또 어떤 자산 성격이 안 맞으면 무슨 말이냐면 누구는 수익을 이만큼 봐요. 누구는 이만큼 봐요. 누구는 투자 비율을 엄청 큰 땅을 사서 이만큼 했어요. 누구는 조그맣게 했어요. 그러면 뭐냐면 조합원들끼리 입장이 다르죠. 무조건 사업한다 보장 못해요. 자, 우선 지분이란 거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택지지구에 보통 이제 위례니 마고 이런 데 주택 공급은 뭐냐면 일정을 국가가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죠. 주택 공급 시기를 뭐 10% 내로 뭐 차이가 나겠는데 여기 대지지분 성격이 있는 건 이 성격 때문에 어떻게 되죠? 재개발 재건축은 그 지역의 주택 공급 시기를 예상할 수 있나요? 아무도 예상 못해요. 이게 이제 부작용을 많이 만드는 거죠. 우선은 지분이란 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쪼개기와 모기 무슨 말이냐면 택지지구에서의 그 대지지분은 뭐냐면 아파트 공급이잖아요. 여기서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는 택지지구는 뭐냐면 이렇게 토지를 하나 사서 아파트를 세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대지지분 의미에서는 대지지분을 나눠주는 거예요. 쪼개서 큰 땅을 하나 사서 아파트를 지어서 지분을 쪼개게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재건축에서 아파트 공급은 뭐냐면 좀 다르다 이거죠. 재건축에서 모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먼저 이미 다 쪼개져 있잖아요. 아파트로 지어서 쪼개져 있고 우리가 주택으로 봐도 다 지분이 쪼개져 있죠. 이걸 먼저 모아야 되죠. 쪼개는 게 쉽나요? 모으는 게 쉽나요? 모으는 게 100배 어렵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주인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 차이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택지주구의 성격, 제가 이걸 왜 보여주냐면 택지주구 투자하듯이 분양권을 재개발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게 조합원 시대인 게 저희가 이제 인구 감소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저희가 이제 택지 생각을 많이 안 쳐, 택지 사업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대도심, 서울부터 전국 대도심들이 노후됐죠. 많은 주에 노후됐어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이제
조합원 어떻게 보면 조합원 시대가 열린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조합원이에요. 너무나 물량이 많죠. 청약이야 뭐 1순위가 1,000만 명 이상에서 청약하고 싶은 데가 많은데 일반 분양분 되게 적게 나오니까 경쟁률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청약 경쟁률 갖고 우리가 이거를 기준 잡기 되게 힘들어졌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 아파트 가지려면 조합원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 특성을 이 택지지구 분양권 생각하듯이 재개발 들어온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전혀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전혀 시간 예측고 모든 게 달라요. 그걸 똑같이 기준 잡으시면 안 돼요. 그게 대지 지분 특성이 나눠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숨은 의미는 뭐냐면 자 당신의 토지는 아주 조그만 크기로 쪼개져 있다. 작다. 자 하나씩 원론적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냐면 그러한 이유로 사업용 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게 잘 쪼개진 토지예요. 사업용 토지는 뭐냐면 완벽하게 뭐죠? 모아져야죠. 단순히 구역 지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구역 지정 받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택지는 뭐냐면 다 나가고 다 미뤄진 다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되게 많은 시간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지분을 합은 토지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제 말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소리 뭐냐? 아까 이주시키고 뭔가 레디 상태 있잖아요. 허가문제 모든 사업성에서 그게 되기 전까지는 이거는 토지가 아닌 거예요. 지분이에요, 그냥. 서류상 지분.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토지. 그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개발 지분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대지 지분은 반쪽 토지이고 진정 의미 사업용 토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시작할지, 언제 끝날지 답 몰라요. 또 사업성도 가봐야 알아요. 자, 그래서 토지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의 현장 의미는 뭐냐면 지자체 차원의 큰 청산이도 의미가 없다. 이걸 제가 말씀 자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큰 예로 이제 한남 뉴타운 정말 위치 아름답죠. 저도 거기 위치에 어떤 자산을 갖고 싶을 정도의 아름다운 위치에 있죠. 그러나 개발 사업은 다른 얘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거기 국가 땅, 물론 도로 지부나 일부 국가 땅이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지역은 어떤 개발을 하던 이 재개발 특징은 뭐냐면 택지지구야. 딱 지정하고 수용해서 거기다 국가가 뭐 하면 쉬워요. 근데 이건 재개발은 좀 달라요. 도심 재개발은. 어떤 아무리 엄청난 계획을 발표하고 뭘 발표해도 결국은 누가 주체다? 조합원. 누구 땅을 갖고 한다? 조합원. 누가 돈 빌려 산다? 조합원. 자, 여러분의 청사진에서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걸만 믿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거 믿고 하는 분들 상투 제일 많이 잡죠. 뜬구름 잡듯이 여기 되면 얼마에 사면 얼마 그냥 100% 돼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은 뭐냐면 가봐야 알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사업 초기에 사업성 인재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 얼마면 얼마 돼요. 전쟁이 아닌 이상 전 보는 분들 이거 못 맞춰요. 쉬운 시장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하시죠. 그래서 다 물리죠. 자,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일 심한 게 한강에서 이게 의도는 좋았는데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다 국가 땅이 한강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대부분이 민간인 소유 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강 개발은 재건축 빼고 이야기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인 땅이니까 그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냐면 그래서 토지는 철저히 쪼개져 있고 정부 소유 토지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서울 중심이나 뭐 여러 지방을 보면 이 대도심 위주의 개발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 다 그 안에 모여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대도심이 너무 노후돼 있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계속 해야 되죠. 근데 그거 아까 말대로 국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는 구역 지정과 관리와 어떤 계획, 철도, 도로 놔줄 수 있지만 거기에 사업, 즉 비즈니스 누가 한다고요? 조합원이 하는 거예요. 조합원의 각자 의견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특성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대충 요하고 이제 마무리 짓게요. 뭐 시간 20분 됐네요. 너무 지나갔네요.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쪼개기 모으기 아까 의미 아시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아직 사업 토지가 아니라는 게 대지 지분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합의가 미입하면 언제든 사업은 정지할 수 있는 게 또 대지 지분 특성이에요. 마지막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대지 지분, 즉 지분당 합의니까 혼자서 아무리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도 쉽지가 않아요. 뭐 혼자서 이제 90 몇 프로 있으면 갖고 있으면 할 말 없는데 그런 사업장은 없으니까. 즉 뭐냐면 이 대지 지분 특성 때문에 뭐예요? 각자 지분 형태 갖고 있고 합의체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답이 안 나면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저희가 뭐 초반 불황 때 한 7, 8년 전에 모 아파트 하면 재건축하면 강남의 모 아파트가 항상 이름 나온 적이 있어요. 뭐 요즘에 다시 움직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어느 순간 딱 이름이 사라졌어요. 왜죠? 시장 안선 좋으면 사라져요. 여러분이 지금 조합에서 어떤 얘기를 함부로 하던 여러분이 판단을 잘해야 돼요. 왜? 조합의 얘기가 중요한 거고 전체 시장 상황.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주택을 공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밖의 상황을 정확히 체크하셔야 된다니까. 기준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어요. 그 밖에 체크를 안 하면 여러분 기준 영원히 못 잡아요. 재개발, 재건축 가장 특징은 사고 팔고 이걸 잘하는 거. 특히 매도 타이밍. 이걸 잘해야 돈 버는 건데 그거는 기준이 어디 있다? 밖에 있다. 그걸 알려면 내 지분의 특성도 알아야 되고 시장 상황을 알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제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어려운 내용 압니다. 근데 저도 더 쉽게 노력하려면 쉽지 않아요. 근데 좀 반복해 보시고 홈피 들어오셔서 한경 TV 홈피 들어오셔서 재방송 보시고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